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3시즌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서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죠. 이게 무슨 사진이지? 하시면서 이게 북한이구만 이렇게 아마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근데 진짜 북한 사람들 맞아? 이런 분도 계셨을 거고 역시 뭐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만 이런 분도 계셨을 텐데 자, 오늘 설 연휴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계속 시사 조금 무겁게 달려온 기분도 들어서 오늘은 사진을 통해서 우리의 반쪽 북한, 북녘 어떻게 바라볼까 이런 얘기를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좀 귀한 손님 모셨습니다. 임종진 사진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임 작가님이요 얼마 전에 앞서 보여드린 사진을 이제 찍으셨는데 그 사진들이 1998년부터 2003년까지죠. 네, 6년 동안 6차례 북한을 다녀오시면서 찍은 사진들이고 얼마 전에 이렇게 책을 내셨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이거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야겠다 해서 이렇게 조금 모셨는데 임 작가님 앞에 이제 사진들 쭉 봤는데 네. 이 사진들 중에 우리 임 작가님이 조금 좀 말씀을 하고 싶으신 사진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좀 보신 사진은 이제 조그만 우리 여자친구 학생들이 네.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네. 예. 그런데 평범한 모습인데요.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한 아이가 까까머리 한 아이가 아이고 예. 머스마들은 똑같아요. 고무줄 딱 끊는 장면이 막 뛰쳐 들어와가지고 네. 그 여자 우리 친구들은 무방비 상태고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우연히 그 모습을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귀엽다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네. 이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뭐가 번쩍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남자애가 저 끈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이제 그걸 나중에 그때 확인을 했지만 네. 이제 사진을 나중에 보니까 이쁘죠. 예, 네. 아이의 어떤 개구진 얼굴이 그렇죠. 너무 잘 아마 그 사진 보고 아이고 저건 내가 저랬는데 예, 많은 남성들이 아마 이런 분들 계셨을 거고 우리 예. 여성 시청자들은 사내 놈들은 다 똑같더라고 네. 뭐 이러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사진 찍은 데는 어디셨어요? 여기는 이제 평양입니다. 뭐 네. 소학교 우리로 치면 뭐 예, 초등학교 그렇죠. 학교 이렇게 되는 앞에 거죠.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가다가 아무래도 좀 친구들이 더 놀고 심심하죠. 싶어서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지.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 그리고 이게 보면은요 이 머스마 요 녀석이 웃는 모습이 아주 정말 배우십니다. 압권이에요. 예. 우리 여학생들 여자아이들은 아직 그 상황을 잘 모릅니다. 몰랐던 것 같고 네, 끝나고 나서 바로 잡혔어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좀 맞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막 이렇게 줘받고 막 그랬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또 어떤 겁니까? 네, 두 번째 모습은 이제 그날 결혼을 하신 이제 신혼부부가 예. 그 대동강변 공원으로 이제 웨딩 촬영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병사 비디오를 찍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죠. 서울에서 온 사람이다. 서울에서 왔다. 반응이 어땠습니까? 이게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방북을 했던 대부분의 모든 자리에서는 늘 제가 서울에서 왔다는 인사를 다 드렸는데 다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었고 평양뿐만이 아니라 시골도 참 많이 다녔는데 지역도 거기서 만나는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해외 동포로 알긴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옷차림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그냥 정말 그대로 넘어가세요. 막 같이 막 악수하고 싶어 하시고. 스타가 되셨군요. 뭐 순간 아이돌이 돼. 자, 근데 그 두 번째 사진 보면 그 이제 여성분이 신부잖아요. 예. 근데 왜 임 작가님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쳐다보고 계신가요? 이제 이때 이제 신랑분도 그렇지만 되게 반가워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얘기를 더 나누고 싶었지만 앞에 보면은 비디오 들고 있는 분이 급히 어디로 뛰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더 공간에서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마음이 좀 급하셨고요. 이제 신부님은 좀 아쉬우셨던가 봐요.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예.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제가 속으로 한 번만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통하셨구나. 근데 딱 바라보셨는데 그 순간에 또 우리 남편분은 또 자 빨리 가자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확 젓는. 그렇죠. 예. 근데 저때 우리 신부님의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햇살이 너무 동그라든가 고와요. 네. 예, 저렇게 맑은 홍조빛으로 이렇게 약간 쑥스러워하시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런 모습에 되게 근데 저는요 듭니다. 처음에 이 사진 보고 처음에는 당연하게 이 신부한테 눈이 갔다가 네. 근데 나중에 이렇게 찬찬히 다시 보는데 신랑의 마음을 저는 딱 예. 알겠어요. 예, 예. 아니 당신은 내 여잔데 왜 저 남쪽에서 왔다고 해도 물론 귀한 손님이지만 왜 딴 남자한테 자꾸 눈을 줘? 뭐 이런 느낌이랄까. 예. 자, 요 사진들이요. 뭐 잠깐 이 스톱해서 뒤로 돌리셨다가 다시 보셔도 좋은 이런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북쪽 사람들 머리에 뿔 안 났다. 물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혹시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서 뭐 이런저런 겸사겸사 이야기를 좀 듣고자 오늘 이 자리 마련했습니다. 자, 임 작가님. 먼저 이 사진집을 보면 제목이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겉표지 우리 참이 맑게 웃고 있는 우리 여자아이 네. 이 사진도 굉장히 눈길이 갔지만 찬찬히 보다가 궁금해졌어요. 네. 제목이 평화로 가는 사진 여행입니다. 예. 왜 궁금했냐?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로 가는 사진 여행. 뭐 의뢰껏 우리가 북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럴 것 같은데 평화를 내거셨어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네, 뭐 그 사실은 우리나라 말이 참 그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에 무궁무진한 이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죠, 한글이. 그런데 종종은 어떤 용어나 단어 하나가 이제 되게 양가적인 느낌으로 뉘앙스들을 품는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뭐 사실 예술 또는 예술가라는 말도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이렇게 뭔가 부러움과 부러움의 존경일 얘기도 수도 하지만 있고 어떨 땐 살또 약간 조롱의 비아냥이거나 그 있잖아요. 아이고 예술하고 있네 막 이런 얘기도 하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형식으로 쓰여지는 여러 형태의 오래된 그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이 통일이라는 그 이 두 글자가 그 참 쉽지 않게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쓰여 오면서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좀 무관심해지거나 또는 지루해지거나 또 통일이야라거나 이런 어떤 마음들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또 쓰여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예. 사실은 통일이라는 큰 담론으로서 이야기보다는 평화라는 거 이게 뭐 사람이든 인종이든 뭐 어떤 장애든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되게 수평적이고도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실 존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평화라는 이런 어떤 이야기로 우리들이 뭔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의미로 이 평화라는 사실 이제 것을 통일이라는 게 우리에겐 너무도 당연한 당위긴 하지만 뭐 이제 45년에 분단되고서 벌써 70년이 넘었죠. 그 이런 세월 동안 좀 피곤한 것도 있고 될 듯 사실 이제 가깝게는 2018년 이후에도 뭔가 풀리나 했는데 지금 굉장히 또 정체고 이렇다면은 평화를 얘기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현실적이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그 임 작가님 이 책에 보면 근데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책 광고하려고 지금 우리 임 작가님 모시거나 책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북한 우리 북녘 주민들 북녘 사람들의 그냥 너무나 일상적인 그래서 저게 진짜 북한 맞아? 이럴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같이 좀 보여드리고 나누자라는 의미로 이 책을 지금 준비를 한 건데 말씀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고 얼마나 다른지가 아니라 얼마나 같은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우리라는 부분에 이렇게 또 따옴표도 있고 같은지에도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데 이게 정말 와닿았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임 작가님이 북한을 가서 촬영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남쪽 분들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런 걸 좀 축약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우리들이 가진 동질성이 무엇에 있느냐 우리가 뭐 언어가 같고 외모가 같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실제 그 이상의 어떤 동질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교감을 나누기는 정말 어려웠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북한 사람, 남한 사람, 뭐 아니면은
그 탈북자 또는 네. 뭐 북한 이탈 네. 주민이라고 불려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자체로 인해서 사실은 벌써 나와 너를 분리시키는 맞습니다. 용도로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라는 범주를 우리가 좀 넓혀서 품을 필요가 있고 근데 우리가 또한 사실은 뭐 시혜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의 기준 이런 것 자체도 우리도 좀 생각을 바꿔야 될 또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얼마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얼마나 같은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느껴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어쨌든 경험을 하다 보니 이것을 이렇게 잘 풀어서 예, 전달을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저도 우리 임 작가님도 그렇고 사실 이제 어릴 때 방공교육 정말 철저하게 받은 세대죠. 네. 뭐 이제 북한 사람 하면은 머리에 뿔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명작 부르의 명작 또리 장군을 네. 우리가 국민학교 때 단체 관람을 한 네. 이런 세대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물론 네. 세상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남북의 정상들이 회담도 하고 하면서 세상이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조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같은 민족이다. 뭐 같은 인간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사진을 보면서 정말 부러운 게 뭐였냐면 저도 평양에도 뭐 회담 취재도 갔고 2004년인가요? 저희 KBS에서 평양 노래자랑 할 때 저도 취재를 하러 가기도 했고 개성에도 가봤고 금강산에 우리 이산가족 상봉 취재도 갔고 아니면 이제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취재도 가봤고 묘양산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진을 못 찍었어요. 네. 진짜로. 저도 이 북한 사람들, 우리 북녘 주민들 일상적인 모습 이런 거를 찍고 싶었는데 카메라를 제가 갔을 때가 이제 2000년대 초반 2001년부터 해서 2007년 그 어간인데 카메라를 이렇게 꺼내기도 굉장히 좀 예. 부담스럽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사진 절대로 못 찍게 한 예. 이랬는데 우리 임 작가님 어떻게 찍으셨어요? 근데 이게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98년도에 처음 갈 때만 하더라도 제 안에 남아있던 고정된 관념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고 네. 가서 이런 일상을 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정말 할 수가 없었던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98년이니까.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그때가 김대중 정부로 바뀌면서 바뀌었지만, 북한과 좀 잘 하려고 이렇게 시도하던 그런 시기긴 합니다만. 예,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꽃제비라고 해서 그렇죠. 뭐 네. 사실 그때 온 모든 방송 매체 신문 매체들이 이 꽃제비에 관련된 해서 이제 이제 북한이 그것이 고난의 행군 한창 그 또 한창 진행 중일 하시는 때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북한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형식으로 보도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때였으니까 저도 되게 막 어떻게까지 굶주려서 어떻게 해서 이런 안쓰러움까지 더해진 상태로 갔던 거죠. 그런데 그렇죠. 예. 그 가서 사실은 첫날 도착했을 때부터 이거 왜 이렇게 똑같지라고 드는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여러 형태의 순간들이 좀 있었고요. 네네.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좀 책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공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가을인데 그 가을에 이렇게 코를 향해서 들어오는 또 이 목줄기를 타고 들어오는 바람이라든가 이 느낌이라 이런 것들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당연한 생각했는데, 거긴 한데. 네. 근데 그 느낌이 이제 굉장히 생각보다 달랐던 거죠. 그리고 거리에 도착해서 갔더니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어른들의 모습들. 이게 우리 한민족이 예전부터 쪼그려 앉기에 그렇죠. 최적화된 몸이죠. 네. 제가 세상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는 상태로 한두 시간씩 앉아 계신 분들이 네.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또 보면서 순간 또 똑같네 이렇게 드는 생각들이 그 첫날에만 몇 차례 보면서 그 감흥을 제가 믿기로 한 거죠. 그래서 안내원분들에게 이제 저희들 맞이한 안내원분들에게 남쪽에는 북한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미지들밖에 없는데 내가 오늘 보니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좀 맘 편하게 사진을 찍고 싶은데 통제를 하지 말아달라. 북쪽의 이 보장성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안내원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은데요. 그 처음에는 이제 뭐 이게 무슨 일인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쪽에 간 사진 기자가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아마 없었을 것이라서
근데 저는 이제 저를 믿어라, 뭐 네. 필름 현상도 저기서 다 하고 보시고 다 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분들이 다음 날 아침에 림 선생 맘대로 하시라요. 딱 해서 이거 네.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네. 뭐 혹시 북쪽을 갔다 오신 분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분위기가 또 있어가지고 말을 꺼내기도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 있죠. 우리 임 작가님이 굉장히 담대하셨군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그것은 참 잘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1998년에 처음 갔을 때 그렇게 한번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들을 북쪽에서 현상원에서 보고 또 북쪽에서도 크게 뭐 알았다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또 계속 신뢰가 쌓여 부딪히는 게 없고. 그러니까 제 눈에도 왜 가난과 이런 것들이 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 사진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제가 이들이 정말로 가난하더라라는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봤던 이런 느낌들을 얘기하는 역할이 나의 이런 역할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무도족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제 우리들의 같은 동질적인 형상들을 훨씬 더 많이 바라보고 이제 그것을 이제 북쪽 사람들이 안내원들이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이제 저를 생각들을 존중해주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반론성 질문을 드릴게요. 아마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는 임 작가님의 사진과 지금 경험담을 들으시면서 아니 임종진이가 누구야 하면서 이제 아마 열심히 찾아보시고 아니 뭐 임종진 이분이 보니까 98년에 뭐 말지 이쪽으로 해서 올라갔으니까 진보적인 잡지에 있었으니까 북한을 좀 잘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임 작가님이 이제 평양 북한에 가기 전에 에이 나는 그런 이제까지 나왔던 이런 사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민족이다,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주겠어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간 건 혹시 아니세요? 전혀 아니죠. 제가 오죽하면 갈 때 그때 꽃제비 말씀드렸지만은 제 월급의 95%를 털어가지고 남대문 시장에 가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말지면은 사실 월급을 많이 주지는 못하셨을 텐데. 근데 그 한 90% 이상의 돈을 찾아서 남대문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샀어요. 뭐든지 줘야 되겠다. 좀 뭔가 같은 동포고 하니까 뭔가 나라도 좀 드리고 와야겠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쨌든 굉장히 좀 시혜적 어떤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그런데 가서 그런 나의 생각들이 좀 다른 것일 수도 있겠다. 뭐 그들이 더 가난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눈에 보게 되면서 내가 이게 섣불리 무언가를 물질적으로 전해주려고 한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고려해보자. 또 이런 어떤 성찰의 시간들을 도리어 갖기도 했었죠. 방향성을 딱 잡고 간 건 아니다. 처음엔 아니죠. 의도한 건 아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 가서 보면서 든 것들을 보면서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생각 자체들이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할까요? 이른바 뭐라고 할까 인식의 전환? 이거는 그렇습니다. 인식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뭔가 뭐 그런 전환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인간에 대한 뭐 존엄의 작업이라고 굳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의 기준들이 된 거죠. 하나의 관념으로 고정관념으로 한 사람들의 칭을 짓지 말고 한 인간을 한 생명으로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정립하게 되는 데 있어서 북한이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운명처럼 다가온 시간들이 됐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6번, 그러니까 전부 6번 가셨던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방북에서 일종의 뭐라고 할까, 뭐 단판 아닌 단판, 뭐 이런 걸 하면서 북쪽에서 그거를 또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제 사진 작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북쪽도 수긍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이후에 방북 과정에서는 뭐 사진 왜 찍냐 뭐 이런 게 없으셨다. 저에 대한 뭐 믿음이 커졌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뭐 그 자기들 편을 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해 준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저도 제가 전하고자 이 책에 실렸던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것이 북한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우리인 그들의 모습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잘 보시면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고 그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갓난아기에서 시작해 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청소년이 되고 대학생이나 아니면 일반 사회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나이가 들어간 이 과정을 그대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해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이것이 우리들이 좀 넓게 하나의 이념적 하나의 코드로만 이제 북한을 바라보지 마는 것보다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바라보기도 했고요. 이제 조금은 내려서 이제 평범한 우리들이 한 사람으로서의 또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시도가 어찌 보면 평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작은 어떤 걸음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이제 말씀을 듣고서 고개가 자꾸 끄덕끄덕여지는 게 사진을 보면은요, 인상적인, 저희가 이제 앞서 보여드리고 말씀도 들었던 사진들도 있지만 사진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대동강변 같은데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 우리로 치면 연애 데이트를 하는 그런 예.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성이 남자의 손을 이렇게 막 잡을 듯 말 듯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남성은 이렇게 좀 다정다감하게 잡지는 못하고 있는 아주 요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남녀가 썸을 타는 단계는 넘어갔는데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뭐 애정을 표현하거나 요러지는 아직 않는 요런 사진이 아주 재밌어요. 근데 요런 사진 보면은 아마 이게 북한이야? 아마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제 우리 임 작가님한테 이 사진 파일을 미리 받아서 제 짝꿍, 제 아내랑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북한을 조금 다루고 취재했던 기자인데도 제 아내조차도 사실은 이 사진을 처음 보고서 북한 사람들도 연애하네? 이런 반응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정상들이 만나고 뭐 예술단 공연 오고 하면서 가까워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상을 나누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우리네 삶과 크게 다르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더라고요. 그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이게 남북의 분단 문제에 있어서는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물론 어려운 점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은 또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함을 가지면, 그리고 그것이 이제 북한의 일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찾아보거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도 저는 이게 생각의 전환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부인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어찌 보면은 사실은 이런 시각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들의 동포들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굉장히 전부 다 이렇게 쉽지 않은 것들만 많이 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고정으로 생각이 굳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좀 가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자, 여기서 또 다른 반론성 질문. 아니, 임 작가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 말도 맞지만, 하지만 북한이 좀 먹는 거 힘든 거 그리고 이제 꽃제비 있었던 것도 사실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보면은 임 작가가 지금 보여준 사진들이 역으로 북한에 대한 뭐 한쪽 방향의 이미지를 자꾸 강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0년간 들어온 소리이기도 하고요. 뭐 너 빨갱이냐? 빨갱이냐라는 말까지. 뭐 블랙리스트 작가이기도 했었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밥벌이가 한동안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은 제가 다른 어떤 부분으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북한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했던 면들이고 이걸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 정서적인 거리감, 남과 북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가깝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형식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풀어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북한이 현재 아니면 과거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의 것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큰 담론을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저한테 주어졌던 적지 않은 횟수, 그다음에 북한의 나름 전역을 둘러볼 수 있던 그런 시간들이, 그런 것들이 운명처럼 나한테 왜 왔는가. 이것을 정말 오랜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러면 나도 똑같이 이들이 어렵고 꽃제비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또 다른 면, 그 다양성을 전하는 부분의 한 축을 내가 좀 담당하는 게 좋겠다. 우리 뭐랄까 좀 대의적인 차원으로 보면 그런 생각으로 이런 형식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꽃제비 사진 이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꽃제비 사진 있는 것도 현실이지만 또 이런 면도 있다. 북한도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웃기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이런 사회다. 요것도 같이 보자 이런 말씀이네요. 모든 걸 함께 보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자, 그리고요. 지난해 이제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예. 굉장히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네. 뭐 일본도 엄청났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였는데 네. 거기 이제 인민군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으로. 너무도 잘생긴. 예. 근데 이제 사실은 그 드라마에서 이제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만 우리가 인민군 하면 예. 굉장히 조금 그 좀 불편해하고 네. 좀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지 네. 않습니까, 사실. 네. 근데 이 임 작가님이 잡은 사진 중에 네. 또 인상적인 게 네. 인민군들이 계급이 우리로 치면 소령? 소령. 예, 이 소령. 정도 되는 예. 분들이라고 책에 쓰셨던데 예. 그냥 활짝 웃고 있어요. 예. 이게 처음에 저도 이게 뭐지 싶은 네,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뭐 이 사진 찍을 때도 약간의 에피소드가 있으셨다고요. 정방산이라고 이제 거기가 그 단풍이 되게 유명한 산이에요. 근데 음. 거기를 갔다가 이렇게 이제 같이 갔던 안내원분들하고 도시락을 그 맥주도 좀 놓고 이렇게. 뭐 좀 예. 좋죠.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술 네. 좋아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걸 이러고 있는데 저 위를 보니까 두 분의 장교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두 분이 두런두런 말씀을 하고 내려오시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좀 붙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술도 한 잔 좀 했겠다. 뭐 예, 얘기도 안내원분들한테, 들어보고. 예. 얘기를 하고 제가 좀 저분들 초대도 되겠냐. 어허. 괜찮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벌떡 일어나서 지금 서울에서 온 사람이다고 네. 같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맥주 한잔 하시자고 해서 두 분이 같이 인민군 저희 자리에 그 한 거예요. 장교들이면 적대적이진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 북한을 몇 차례 가고 나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마음의 편안함 그 첫 번째 방북 때였는데 계속 며칠 되면서 왠지 모르게 생겨난 마음의 편안함 좀 있었고요. 무엇보다 이 두 분이 지어주는 미소가 정말 동네 아저씨나 동네 형님 같은 미소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서 이거 무조건 표지로 가야 된다. 아하. 이게 고정관념을 확 깰 수 있는 무언가의 하나의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표지로 쓸 줄 없었죠. 그것마저도 제가 일하던 매체가 굉장히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매체였지만 이걸 표지로 쓰면 우리 다 달려 들어갈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로. 달려 들어간다.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국가보안 같은 법에 네. 걸려서 체포된다. 뭐 붙잡힌다 이런 북한을 뜻인데. 이롭게 한다 뭐 이런 네. 개념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사진을 이제 안에 내지에 화보의 형식으로 쓰긴 했지만 표지로 내세우지는 못했었죠. 못하셨고. 예. 북쪽 그 보장 성원들도 조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그 분들은 이제 저의 늘 같은 안내원으로 나오셨던 분들인데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방북을 갔을 때 네. 림 선생 정말 림 선생이 그런 이야기 해줘서 좋다 하지만 하면서 그 인민군 장교분들의 그 말 그대로 이렇게 해벌레 울고 있는 사진을 냈냐라고. 해벌레 아닌데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군인 하면 뭔가 조금 엄숙하고 진지하고 어깨 딱 힘들어가고 군인답고 입 딱 다물고 눈 크게 뜨고 뭐 얼굴 딱 똑바로 들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 임 작가님이 찍은 그 인민군 장교의 사진은 정말 그 포근한 아저씨 같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 분들은 그런 데서 또 조금 불편해하신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막 강건한 모습으로 보여주길 원했던 건데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저는 형이라고 불렀거든요. 안내원분들을 이렇게 그분들한테 이게 내가 이제 우리 남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서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아주 드문 경험입니다. 이게 보면요 가서 하다 보면 김 선생 잠깐 봅세다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임 작가님이 나랑 얘기 좀 하자. 이게 좀 뭔가 역전됐어요. 그래서 제가 용성 맥주라고 정말 맛있는 맥주 아시죠? 그것도 막 몇 병 사가지고 이제 이련영이라는 분하고 경철형이라는 두 분을 모시고 그 보통강이라고 그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욕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안 해줬어요. 제가 갔을 때 참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그거를 이렇게 막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다 했죠. 이게 남쪽에서는 사진이라는 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고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런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런 말하면 안 되죠, 형들. 막 이렇게 하고 그분들은 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들의 인민군 소자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다 필름이거든요. 그렇죠. 필름을 그날 찍은 필름 막 이렇게 속으로 살짝 이렇게 하면서 던졌어요. 나 이러면 안 와. 막 이러면서 나 안 올 거니까 형들이 나 안 오게 하면 형들이 손해다. 북한이 손해다. 막 이렇게
그때 제가 왜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남북회담에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네. 근데 그 형들이 막 필름을 주워가지고 림 선생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들이 이해가 더 넓어지는 거죠. 네. 네. 아니 물론 북쪽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진을 완전히 이해한 건 아닐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남쪽에서 온 사진 기자가 이런 사진을 찍는데 이 사람들도 이렇게 혼자서 생각할 수도 있고 네. 뭐 어떻게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잖아요. 네. 남쪽에 이게 나갔을 때 어떤 반응이라던가 예. 이제 뒤늦게라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북쪽 분들도 네. 남쪽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해서 우리를 조금 더 알 수 있는 기회의 자리를 그렇게 또 나눠갔다고 생각을 하죠. 참 이게 한번 꼭 보시면 하는 그런 사진이고 그리고 또 사진 하나 얘기 조금만 더 해볼까요? 네. 그 이름 뭐 책에도 쓰셨으니까 예. 장류진 예. 그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인데 네. 그 사진이 정말 아주 그 묘하게 네. 정말 정말 눈길을 자꾸 끄는 예. 그런 사진이에요. 네. 그때 이제 그 우연히 대동강 쪽으로 나갔다가 대학생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고 또 이제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왔다는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반갑고 막 붙잡아 놓고 막 얘기를 더 결국은 그날 이분들이랑 그 배도 보트놀이도 같이 하고 술도 정말 많이 먹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 그 유진 씨는 조용히 늘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노래를 부를 땐 기타만 쳐주고 내려놓고 배시시 웃기만 하는데 그 모습이 뭐랄까 사실은 약간 막내 여동생을 보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 표현. 막내 여동생. 그래서 사실 저도 모르게 그 친구를 사진을 좀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남쪽에 있는 많은 그 대학생 남하구들이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어서 그 금강산에서 나중에 이듬해인가 그 다음에 열렸던 어떤 남북 그 대학생들이 모인 어떤 자리에 행사가 있었군요. 초대가 될 정도로 그래서 와서 막 그 많은 남아구들이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자기가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인싸가 됐군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사실 한번 다시 갈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렇죠.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 딸 하나를 낳고 잘 산다는 얘기를 오래전에 한번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요, 뭐 별거 아닌 거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촉면을 넓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북쪽과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접촉면을 넓히면 이게 지금 당장 뭐 어떤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결국은 다 우리에게 잘 돼서 돌아오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여간 이 사진은 정말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임 작가님의 지금 설명도 있고 뭐 생각하시면서 곰곰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런데 약간 그 연관된 이야기인데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도 TV를 탁 켜면 이제 국제 구호단체 이런 데서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어려운 점들 뭐 좀 아이들 특히 이제 그 사진 보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저도 이제 뭐 그런 걸 하고는 있지만 근데 가끔은 또 보면 이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꽃집 이야기와 연장선상인데 근데 저 사람들이라고 해서 맨날 저렇게 아프고 어렵고 힘들기만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마침 우리 임 작가님이 그 부분을 또 날카롭게 좀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언론사 기자를 그만두고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서 한 1년 반 정도 한 구호기관의 활동가로 이제 일을 하고 온 적이 왔었어요. 뭐 그 나라에는 사실은 십몇 년을 계속 다녔기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친숙한 곳인데 제가 이제 이 책의 일부에 그런 글을 썼던 이유도 이 빈곤 포르노라고 하거든요. 파버티 포르노그래피라고 해서 사실은 가난을 뭐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팔아서 이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사실은 자꾸 바라보게 해서 이렇게 후원이나 모금을 취하는 방식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이제 도와줘야 알게모레 되니까. 도움이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의 현상은 뭐냐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들은 늘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대상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시각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활용의 부정성이 그런 데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모습만 보니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북한도 그들이 어떻게 연애를 하고 뭘 하는지에 대한 상상력이 우리들이 발현이 잘 안 되거든요. 어렵죠. 근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나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일부 나라들은 또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그 평범한 일상이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안 돼요, 잘. 그러나 뭐 구미나 유럽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영화나 이런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바로바로 떠오르지만 그러면서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관념화된 고정관념에 대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뭐 생겨나는 여러 형태의 사실 사회적 문제들도 있죠. 뭐 차별 의식이라든가.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수위나 피부색의 차이로 인해서 이들을 그렇게 대상화시키는 이런 시선의 방식들에 대해서 고민의 여지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그들이 얼마나 가난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존엄한가에 대한 사실 그런 마음으로 도움을 나누는 거지 도움을 주는 그런 자로서의 시혜적인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조금은 어쨌든 상황을 우선해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한 인간으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이제 의미들을 조금 전면으로 끌어오는 이런 시선의 변화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이런 개발도상국 주민들에 대한 이런 사회적인 인식 이런 것들은 정말 되게 가난하고 그렇죠. 뭐 차별적인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죠. 오늘 이 자리에서 깊이 다룰 주제는 아닙니다만 사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어떤 차별의 문제도 또 나오는 거고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남쪽이 잘 사니까 우리가 도와야 돼 이런 거보다 북한을 우리가 같은 민족이고 어려운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고 월등하다 이런 의식보다는 또 북한 분들에게도 북녘 주민들에게도 삶이 있고 인생이 있고 그런 거는 우리가 또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계속 북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가만히 찾아보면은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곳을 찍은 게 우리 임 작가님만 계신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사진가, 사진 기자들이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당연히 왜 흥미가 없겠습니까? 궁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진을 찍어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유명한 크리스티 경매시장에 나와서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서 이게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찍는 사진과 외국인이 찍는 사진은 정말 결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는데요. 우리 여러분도요, 그 안드레아스 구르스키라는 사진 작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2007년인가요? 2004년인가요? 그 평양에 가서 집단 체조를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단 체조를 찍은 사진이 크리스티 경매시장에서 무려 한 장은 한 20억, 뭐 한 장은 16억 이렇게 팔렸다는데 우리 임 작가님도 보셨죠 그 사진? 네. 저는 조금 불편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뭐 나라를 구분하지 않고 창작자, 예술가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반도 내 이게 북한과 관련된 부분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남다른 경험 때문에 있어서 그런지 저는 그런 형식의 작업적 스타일을 제가 추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사람의 한 예술가의 그 뭐 창작의 대상으로서 가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보다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본질성에 대한 회복의 의미들을 더 두고 있다 보니까 이런 형식의 사진들은 결국 이제 외국인 즉 호기심을 가지고 북한은 전 세계 모든 사진가들이라면 가보고 싶죠. 다 가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호기심의 충족의 공간으로서는 그들이 뭐 여러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우리 기자님 생각처럼 불편함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더불어서 이게 그 단지 그런 것들의 형식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조금 우리들의 정서적인 회복의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외국 작가들의 이러한 형식의 사진 작업들이 세상에 많이 퍼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쩔 수는 없구나. 내가 뭐 틀어막을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좀 아쉽긴 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북한이 자랑하는 이른바 대집단 체조. 이게 딱 우리가 뭐 TV 뉴스라던가 사진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 작가가 정말 사진을 예술의 수준이다 싶을 정도로 잘 찍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느껴지는 북한의 모습, 그 사진 이미지를 통해서 보는 그거는 북한을 참 먼 나라, 예. 굉장히 좀 괴상한 나라 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게 만들거든요. 예. 물론 그런 측면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쪽 면만 부각이 되는 예.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고 같은 이제 대집단 체조 사진을 우리 임 작가님이 찍으셨습니다. 이 책에도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사진 책에 보면은 이제 위에 사진 그 집단 체조 사진이 있고 아래 예. 사진이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뭐냐면 이 집단 체조에 참가했던 우리 여학생들, 어린 여자 학생들이 공연을 마치고 나가는 거를 이제 찍으신 건데 거기에 보이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남쪽 아이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옛날에 보면 전국체전이라던가 있었죠. 이런 거 할 때 하다못해 이제 저희 그 국민학교 때 가을 대운동회 하면 매스게임 부모님들 오시니까 보여드린다고 매스게임 하잖아요. 이제 그거에 참가했던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외국의 작가는 그런 거를 못 잡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까 말씀과 이어지는 얘기지만 사실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북한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주어진 고정관념이 뭐 크게 보면 세 가지라면 하나가 꽃제비고 하나가 인민군이고 또 하나가 저는 이 집단주의라고 보는데 이 집단주의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이런 카드 섹션이나 집단체조 그렇죠. 형상들이죠. 그거 보면 다들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막 무섭게 이렇게 모질게 훈련을 시켰으면 저렇게 할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들에겐 하나의 놀이이고 문화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여흥의 여지들이 가능성이 훨씬 더 많고 이거는 실제 또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들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이걸 끝나고 났을 때 이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득이만만하고 내가 잘했지? 나 칭찬해 줄 거죠? 이런 어떤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 다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실제 제가 2018년도에 사는 거의 다 똑같아요라는 전시를 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북향민이라고 표현을 지금 하거든요. 탈북민들. 예.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많이 모셨어요. 근데 실제 그 집단체조 한 구성원으로 했던 분이 오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사실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남쪽에 와서 적응해 살다 보니 남쪽 사람들은 이런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더라. 근데 나는 되게 즐거웠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들의 이 정서를 당신이 느꼈느냐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이게 굉장히 조금 난처할 수도 있고 조금 예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이른바 대집단 체조라는 게 아이들 그 막 날도 덥고 뭐 이런 데서 공부도 못하게 하고 동원해가지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하고 그러고는 이제 외국인들 관광객 앞에서 해가지고 돈벌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비판이 가능해요. 그건 분명히 문제 제기할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미묘하지만 그 체제 안에서의 느끼는 감정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이 제가 해야 될 부분. 사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뭐 각자가 가진 생각대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열리기만 한다면.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은 그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으로 충실하게 그냥 해왔고 또 그것을 뭐 뒤늦었지만 이제 세상에 좀 보내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된 것에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연말에 프랑스의 사진 작가 스테판 글레아디웨라는 사진 작가가 몇 년 동안 어렵게 공을 들여서 이제 북한을 몇 번 취재를 하면서 촬영을 한 거를 이제 사진집으로 냈다고 합니다. 이게 국내 언론에도 일부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궁금해서 그 사진 작가의 또 홈페이지에 찾아갔더니 그 북한 사진을 몇 장 또 올려놨습니다. 근데 굉장히 부러웠던 거는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게 사실 북한의 이른바 살림집. 이제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이 사는 집, 예. 그 안에를 좀 가보고 싶었는데 예. 어떻게 했는지 네. 그 안에를 들어가서 찍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남쪽의 작가, 사진 작가, 사진 기자가 찍은 사진과 차이가 느껴지는 게 그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 모습은 굉장히 딱딱하고 네. 그러니까 웃는다고 웃고는 있지만 이게 조금 예. 어색하기도 하고 예. 응?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임 작가님과는 다르게 외국인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아니냐. 네. 그 부분이 오히려 그래서 우리 남쪽이 진짜 더 마음을 열고 북한 사람들과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가정을 몇 차례 다녀봤지만 이 가정에 들어갔을 적에 이것이 나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들이 살아가는 자리고 이들을 위한 그 가족을 위한 자리니까 그 느낌들을 되게 보고 싶었고 이 공간에 나를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표현들을 아끼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기억나는 게 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양강도의 어느 시골집에 갔을 때 그 집에서 밥을 함께 얻어먹고 있는 와중에 그 가족 앨범이 있는 거예요. 예. 그거 정말 뭉클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가족 앨범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되게 크게 두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바라보니 자 언제 졸업을 했고 어디를 갔고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 앨범은 조악하다 하더라도 뭐 그런 건 저는 이제 눈에 안 들어오고 그들의 마음을 느끼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결혼하시고 가족을 이루고 이런 모든 게 앨범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었거든요. 네, 그런 맞아요. 것을 네. 보고 제가 이제 뭐 억지가 아니라 정말 좋아하니까 가족분들도 이제 굉장히 마음이 더 열려지게 되고 이런 어떤 경험들이 이제 바로 있었죠. 그 부분인데 지금 뭐 디지털 카메라 시대에 들어와서 카메라가 정말 흔하지만 그 옛날에는요 카메라 정말 귀했잖아요. 예. 집안마다 카메라 갖고 있어도 정말 뭐 생일이라던가 졸업식이라던가 무슨 뭐 어린이날이라던가 이럴 때만 장롱 속에 있다가 꺼내가지고 찍고 이러던 시절인데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우리 아버님들이 사진을 현상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메모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북한 가족 앨범이 딱 그 기분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사람 사는 곳은 정말 다 같구나. 우리가 아무리 분단돼 있고 나눠져 있어도 같은 민족이구나. 이런 게 그냥 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조금 북한 사진으로 좀 봤습니다. 그리고 임 작가님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의 부제가 또 예쁩니다. 아빠가 딸에게 들려주는 평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따님과 따님 또래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듯 서술한 책인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임 작가님이 우리 북녘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좀 들려주고 싶을까? 요거를 조금 여쭙고 싶어요. 우선 이제 딸에게 들려주고 싶다라는 표현을 일부 쓴 것은 이 글의 형식이 저 딸의 리소리에게 들려주는 대화를 그대로 방식으로 글을 썼던 거고 사실은 리소리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이라든가 사실 어른을 위한 동화라는 생각으로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식으로 썼던 거였는데 사실은 제가 우선 이것은 우리 남녘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전히 사실은 북한을 다시 갈 기회가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또 가서 갈 기회가 되고 있다면 사실은 제가 또 그동안 해왔던 우리 남쪽 또는 아니면 또 온 다른 나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평양에서 하는 전시 같은 것도 되게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또 아니면은 제가 지금 북한 사진을 가지고 해볼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또 그런 형태의 많은 이야기들을 정말 우리 북한에 있는 젊은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 친구들 만난다면 두루두루 잘 들려주는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 그런 역할을 되게 해보고 싶죠. 사실 이 책도 작가로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냥 동네 아저씨의 얘기, 아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사람들을 만나고 싶죠. 저에게 사진의 소재나 대상이 아니라 북한은. 저희가 이제 남북 관계, 뭐 북미 관계 얘기하고 하다 보면 결국 정치 얘기를 하게 되고 경제 얘기를 하게 되고 뭐 국제 관계가 어떻고 이렇게 됩니다. 다 중요하고 남북의 정상들이 다시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밑에는 결국은 남쪽은 북을 또 북은 남을 서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잘 이해하지 않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그래서 이런 그 북녘을 담은 사진들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한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렇게 조금 나눠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이 시간 마련했고요. 사실은 이 사진들이 2003년까지의 작업들입니다. 벌써 이제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금의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요 사진집을 보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또 제 스스로에게도 한번 느껴본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도 제법 긴 시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진 이야기라 조금 가볍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이 싹싹 지나가니까 뭐 잠깐 멈춰서 돌려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고 우리 임 작가님 설명도 들으시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책을 구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하고요. 우리 임종민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쉬셨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고맙습니다.